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교육 미랩 코딩 드론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딩 드론을 실습하기 위해서 스크래치로 드론을 제어해보고 드론 관제 센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VR 드론 미션을 수행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 드론의 미래를 생각해보며 미래에 쓰일 코딩 드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코딩 드론의 문제점과 해결점 무엇인지, 그리고 마무리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는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핵심 질문을 고민해 보시고 코딩 과정을 작성하고 점검해 보는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코딩 드론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관제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지상관제 시스템은 지상에서 날아가는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드론을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파일럿처럼 지상에서 드론을 조종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자동 항법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론이 보내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정확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키보드 조종 장치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노트북으로 다음과 같이 드론을 코딩해 볼 텐데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테이크 오프, 즉 시동을 켜고 이륙하게 하고, 숫자 0키를 눌렀을 때는 랜드, 즉 착륙하고 시동을 끄도록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 A, D, S를 각각 fly forward, fly left, fly right, fly backward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과정에서 임의로 작동할 수 있으니 전원은 꼭 끄고 진행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미션입니다. 목표의 지점에 도착하기인데요. 조건은 두세 명이 짝을 이루어서 도전하실 것이고 목표 지점 사이 거리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션의 도식인데요. 드론과 헬리패드가 있습니다. 드론과 헬리패드의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 눈으로 보고 짐작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가늠해보고 코딩해 보도록 합시다. 또한 드론과 헬리패드 사이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높이로 드론이 날아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수정하면서 반복적으로 시도해보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과 세 번째 미션을 비교했을 때 어떤 미션이 더 쉬웠나요? 세 번째 미션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이 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워크시트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했던 점을 보완해서 종합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드론이 한 번에 이동하는 거리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겠죠. W를 눌렀을 때 앞으로 25cm만큼 이동하지만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드론이 앞으로 80cm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갈 때는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하고 목표물에 도착했을 때 세밀하게 움직일 때는 W를 눌러서 25cm만큼 이동해서 더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드론으로 고개 비행을 해봅시다. 드론으로 고개 비행, 즉 플립을 위해서는 플립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F키를 눌렀을 때는 플립 F를 설정해서 앞으로 회전하게, 또 L키를 눌렀을 때는 플립 L을 눌러서 왼쪽으로 플립하게, R은 오른쪽으로 플립, B는 뒤로 플립하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션입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인데요. 조건은 목표 지점 사이 거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순서대로 목표 지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미션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드론과 헬리패드 두 개가 보이시죠? 드론이 각각 헬리패드에 이동해서 착륙하고 다시 이륙해서 이동해서 착륙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임의의 거리가 있고요. 또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이 드론과 헬리패드 사이에
거리와 그리고 장애물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드론에서 어떤 구조로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까요?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 선택 구조 세 가지 구조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미션 1, 2는 순차 구조의 알고리즘을 사용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미션은 선택 구조의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순차 구조의 알고리즘은 한번 이벤트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개입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선택 구조의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제 센터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드론을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딩 드론에서 어떤 구조를 사용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구조는 테이크 오프 시작해서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에 랜드로 끝납니다. 즉, 처음 이륙한 드론이 착륙할 때까지 조종자는 드론에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선택 구조는 처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테이크 오프를 하지만 각각 관제 센터인 조종기를 통해서 버튼을 클릭하고 명령을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드론을 왼쪽으로 혹은 앞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도착 지점의 도착도 선택적으로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코딩 드론에서 반복 구조의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복 구조는 사용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시작은 했지만 명령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드론이 이륙은 하지만 착륙하는 명령이 없고 종료되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드론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는 드론이 추락하거나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에서는 반복 구조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VR 드론으로 원격 비행을 체험해 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팀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은 각각 역할이 있는데요. 조종사는 조종기로 드론을 조종하고요. VR 헤드기어 착용자는 VR 헤드기어를 착용해 드론 카메라 화면을 관측합니다. 그리고 목표물 유도자는요. 드론을 목표물로 잘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텔로 드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텔로를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VR 드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코딩 드론, 즉 텔로 드론 세트와 더불어 VR 헤드기어가 필요하고요. 노트북 대신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에는 텔로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V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텔로 앱, 즉 핸드폰은 드론과 와이파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드론 조종기와는 블루투스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선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를 켜고 와이파이에서 드론 이름을 찾아줍니다. 드론과 핸드폰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었다면 텔로 앱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에서 위쪽에 한 가지씩 메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자동 이륙, 자동 착륙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드론을 이륙시키거나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기능에는 드론이 자율 비행 가능한 몇 가지 코스가 미리 코딩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설정 창에 들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과 스마트폰 기체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와이파이, 그리고 기체와 조종기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블루투스, 네, 현재 상태를 볼 수 있고요. 다음 드론이 현재 속도 및 높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표시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러가지 미디어 장치들이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첫 번째 버튼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버튼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을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은 촬영 버튼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눌렀을 때 사진이 촬영이 되고요. 또 영상으로 전환되었을 때
녹화가 시작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조이스틱 모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조이스틱으로는 드론을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고요.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조이스틱으로는 드론을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드론을 이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위에 이륙 및 착륙 버튼을 눌러주시면 테이크오프를 하기 위해서는 밀어서 이륙하기 슬라이드 투 테이크오프 창이 열립니다. 이거를 슬라이드 해주시면 드론이 시동을 켜고 이륙하게 됩니다. 앱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앱으로 조정하는 감각을 키우셔야겠죠. 그래서 앱으로 드론을 조작할 때 조이스틱이 물리적이지 않아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조작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한번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로의 조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핸드폰과 조종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텔로 앱에서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조종기 전원을 켜시고요. 조종기 이름에 맞는 블루투스 컨트롤러 세팅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VR 창을 선택한 후에 화면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후 VR 헤드기어에 핸드폰을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VR 헤드기어에 핸드폰을 넣기 전에 주의사항은 혹시 폰 케이스가 두꺼우면 폰 케이스를 벗겨서 VR 헤드기어에 넣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장착하고 고무밴드를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면에 딱 맞게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에 장착한 상황에서 레버를 사용해 초점 거리를 조정해 주세요. VR 드론 미션을 수행해 봅시다. 미션을 진행하기 전에 조종기를 추가 설정해 주세요. 자, 조종기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조종기로 드론을 이입시키기 위해서는 왼쪽의 조이스틱을 5시 방향으로, 오른쪽의 조이스틱을 7시 방향으로 동시에 밀어줘서 2초 내지 3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면 이때 왼쪽의 조이스틱을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면 드론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륙하게 되죠. 조종기의 전원 버튼은 앞쪽 측면에 있고요. 동영상 촬영 모드는 왼쪽 버튼으로, 사진 촬영 모드는 오른쪽 버튼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앞에서 정한 팀 구성 있진 않았죠? 조종기 사용자는 조종기로 드론을 조종하고 VR 헤드기어를 착용하는 사람은 드론 카메라 화면을 관측하고 촬영합니다. 그리고 목표물 유도자는 드론을 목표물로 유도해 줍니다. 자, 이제 함께 협동해서 드론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과 힘을 합쳐 드론을 조종하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 봅시다. 자, 미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 배운 순서에 따라 VR 기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VR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조종사는 목표물 유도자의 설명에 따라 드론을 목표물까지 조종합니다. 그리고 VR 헤드기어 착용자는 목표물에 적힌 문제의 답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꾸어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어떤 명령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입력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코딩입니다. 무선으로 전파 신호 송수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비행체로 이동성이 좋고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드론입니다.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 번째, 코딩으로 드론을 조종할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코딩 드론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코딩 드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워크시트를 보면서 적어봅시다.
미래에는 신개념 교통망 구축에 드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 있을 수 있고요. 드론 활용이 산업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 현장을 점검하는 데 드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코딩 드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25년까지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의 규모도 과거부터 앞으로를 보면 국내나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드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죠. 우선 첫 번째 안전 분야겠죠.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됩니다. 두 번째로 소음 문제인데요. 프로펠러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평성인데요. 높은 서비스 가격으로 일부 고소득층만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워크시트에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마무리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드론과 코딩 모두 가로 시대의 핵심 기술과 연관이 있어 앞으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정답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코딩 드론은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를 사용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코딩 드론은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를 사용합니다. 반복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반복 구조의 경우 끝나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드론이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중 코딩 드론을 켜고 이륙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1번 take off, 2번 land, 3번 fly up 50cm. 네, 정답은 1번 take off입니다. 코딩 드론의 시동을 켜고 이륙시킬 땐 take off를 사용합니다. land는 착륙하고 시동을 꺼라는 명령어이며 fly up 50cm는 위로 50cm 이동하라는 명령어이죠. 드론은 안전, 소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O, X. 정답은 O입니다. 네, 이상으로 코딩 드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